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재사용 발사체인데 뭐 이렇게 협회에서 주관하는, 저도 복합제를 합니다만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사실 처음 와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모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중들한테 같이 상식을 좀 높이면서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메시지는 사실은 지금 뭐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발사체 업체 두 군데서 이제 소형 발사체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런 발사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너무도 많이 보셨을 그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가 2016년 4월 8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재사용 기술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데 성공한 그 장면입니다. 예,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영상이 조금 왔다 갔다 끊기네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게 아니라 그 재사용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욕구가 계속 있었죠. 그 욕구가 있어서 어차피 날아가는 중간에 일단은 떨어질 거고, 일단이 떨어지는 곳이 바다기 때문에 바지선에서 받아내야 되겠다. 요 받는 거는 거의 다이아몬드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우리 F-16 전투기에 1g 알루미늄 1g을 떼어도 금 1g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지선에 받기만 하면 다이아몬드를 받아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죠. 그런 욕구에 의해서 사실은 1996년에 이 개념을 똑같이 이미 일본의 이시지마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작사의 이시지마 박사가 논문으로 이렇게 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된 건데, 그 실현이 되게 할 때에 그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멸되고 없으니까 이제 그 실현을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스페이스X에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지만 요때는 이제 실현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가이던스하고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도 제어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도 유도무기 있잖아요. 유도무기가 그대로 갖다 꽂는 게 10cm 내에 막 꽂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도무기 기술이 거의 세계 최강인데 날아오는 미사일도 갖다 맞추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유도 제어 기술입니다. GNC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전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하는 방법이 이제 개량이 많이 됐고 자동화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거 IDP 기술이라고 진단하고 프로그노시스 예지하는 거죠.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몇 번 더 써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재료에 대한 수리하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사실은 그 재사용 발사체가 얘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더 유명한 재사용 발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partially reusable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부분 재사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오비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붙은 게 솔리드 로켓 부스터 고체 연료 엔진이거든요. 얘 둘이가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얘 둘이를 수거해요. 근데 요 노란색은 수거 안 합니다. 액체 연료통인데요. 요건 수거 안 합니다. 그 대신 오비터는 올라가서 로봇팔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아예 그 우주 정거장에다 뭐 널주고 오기도 하고 위성을 널주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스페이스X도 파셜리 리유저블입니다. 전체 다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스페이스X는 성공이고 얘는 실패냐? 얘 실패입니다. 사실 실패인데 돈을 무지하게 먹다가 결국은 스탑된 프로그래밍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요 오비터도 사실은 유명한 게 콜롬비아 챌린저 디스커버리 애틀란티스, 요게 오비터 이름이거든요. 이 오비터 중에 2개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11명인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얘는 매우 우수한 발사체이긴 합니다. 발사 성공률이 98.5%예요. 그러니까 누리호는
3번 쏘아가지고 한 번 발사 성공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나로호까지 다 쳐도 뭐 한 40, 50%,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렇게 이제 골칫 덩어리라도 98.5%죠. 사실은 스페이스X가 나오기 전에 이 발사체 시장을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던 것이 아리안입니다. 아리안이라는 프랑스 로켓인데 얘들도 95%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실패는 아닌데 이게 돈 먹는 하마였어요. 왜 그러냐면 재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재사용이지 재사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재사용이 아니냐면 스페이스 셔틀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셋업해서 다시 올리는데 심지어는 이제 요 탱크 요건 버리고 요거 하는데 252일이 평균 걸렸고 가장 빠를 때 54일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에는 356일이 걸렸다가 지금은 평균 21일 만에 다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어떤 이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비터라는 자체가 비행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얘를 재사용하려고 지금 달라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제일 우주라는 제일 극한 환경에 갔다가 이제 올라갈 때 고생했는데 내려올 때는 9G에다가 막 열 공력에 막 타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던 타일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재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살아남은 게 별로 없고 살아남은 것도 계속 의심이 되니까 계속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하고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검사 시간과 진단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운 교훈으로 얘를 재사용하면 안 되겠다, 오비터를 재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스페이스X에서 이제 만든 다른 버전이죠. 그때 옛날 이시지마 박사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겁니다. 보시면은 스페이스 셔틀 때는 우주의 저궤도 우리 이제 누리호 올라갔던 게 저궤도거든요. 500km에서 700km 정도 되는데 여기 위성 많습니다. 여기에 올리는데 1kg을 올리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었거든요. 옛날 돈으로 해도. 근데 우리 다누리라고 달 궤도선 있잖아요. 달 궤도선 돌린 그 궤도선이 스페이스X의 6번째, 얘가 6번째 발사하는 놈에 실려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1단 로켓이 보면 새까맣게 탔어요. 새까맣게 탄 거를 타고 이제 간 거죠. 좀 찜찜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멋지잖아. 뭔가 우리는 멋져 보이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죠. 예쁜 사진이 안 나오니까. 이제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 멋진 걸 타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 전 세계에서 그 육군, 해군, 공군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군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입니다. 다른 데는 우주군이라고까지는 없는데 우주와 관련된 사령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우주군이라고 별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도 생길 건데 왜냐하면 공군도 옛날에 없었어요. 공군도 없다가 육군 하다가 그 육군에서 공부 못하면 공군으로 가서 막 비행기 타고 그랬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이 비슷하게 지금도 육군, 해군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주군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8,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한 10,000명 넘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면 우주군이 있으니까 우주 기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기지, 우주 기지도 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에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벤덴버그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벤덴버그가 그 존 F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처럼 거기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막 이제 발사체를 쏘지만 벤덴버그에서도 쏘입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쪽에 쏘는데 여기 공군 기지 옆에 우주군 기지가 따로 있어요. 우주군 기지에 이게 여기 보면 론치패드 10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론치패드라고 발사장을 론치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치 컴플렉스 조금 하면 이제 론치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게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2개 있죠. 고공에 2개 정도 있고 뭐 새로 하나 소형 발사체용 저기 이너스페이스용으로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뭐 돈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그 우주군 기지에 보면 여기 그 델타 4라는 델타 4 헤비예요. 헤비는 옆에 이제 2개 더 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헤비를 쏘았는데 지구 저궤도에다가 정찰 위성을 지금 쏘는 걸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큰 위성을 저궤도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헤비를 쐈기 때문에. 헤비로 저궤도까지만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큰 위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찰 위성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때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델타 4는 그만 쏘고 요 론치 패드 자체를 스페이스X 너가 써. 렌트 해줄게. 돈만 내. 너가 써. 그러니까 군인들도 민간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기 무기 체계를 올리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여기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2023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도 우주 발사체를 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는 되게 오래전 일인데 1990년에 오비타라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민항기급에다가 밑에다가 페가수스라는 것을 달아서 여기 이제 페가수스거든요. 페가수스 내부에 여기다가 이제 페이로드를 넣는 거예요. 사람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 별로 안 크죠. 그래서 페이로드 자체가 107kg 정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얘가 우리 그 일반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같은 거 비행기 얘들이 도대체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 레코드가 37kg 정도예요. 37km밖에 못 가거든요. 이때까 그것도 이제 미국이 러시아 애들이 이제 했던 건데 우리 이제 인터컨티넨탈 왔다 갔다 할 때 프랑스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때 10km, 11km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0km, 11km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거기서 쏘는 겁니다. 그러면 야를 정비를 하거나 타일이 벗겨지거나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원래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 정비 작업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거의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싣고 갈 수 있는 무게가 한정이 되니까 페이로드 자체도 한정이 되니까 10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가 시장으로 생각하는 100kg대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1990년대에는 이게 지금도 이 회사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장사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07kg짜리 위성을 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너무 일찍 시도해서 장사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재사용 발사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나 누리호나 그냥 단발로 이제 익스펜더블이라고 하거든요. 익스펜더블하게 한번 소모성으로 이제 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노스페이스는 재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투자는 안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카리도 마찬가지로 정부 돈으로 해서 이제 재사용 발사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재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고, 국외 재사용 발사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잘 알고 계시는 펠콘 9이죠. 이제 펠콘 9 아까 보셨던 동영상이 있는데 1단 재사용하고요, 페어링 재사용하고, 인터스테이지 재사용하고, 2단 재사용 안 합니다. 그다음 다리 재사용 안 합니다. 1단 기준으로 보면 동일 2022년 3월 19일 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 단일 로켓으로 아까 우리 다누리가 6번째 타고 갔잖아요. 그게 12번까지 재사용이 됐더라고요. 원래 설계는 10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인스펙션도 잘하고 검사도 잘하고 이제 리퍼비시먼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해가지고 12번까지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종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걔들이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연속으로 60번까지 계속 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받아야 이제 그게 돈이 될 텐데 받는 것도 이제 94.5% 정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세게 충돌해서 못 쓰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회수 성공률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사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회수까지도 똑바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4.5%고 제가 오늘 오면서 참 이거 작년 자료지 이렇게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최대 몇 번까지 재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17번이더라고요. 17번까지 쏘고. 20번까지만 진짜 쏘고 맞게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한 번 더 쏘다가 이때까지 벌은 돈 다 날리니까. 그래서 20번까지를 이제 목표를 바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7번 재사용했고, 이 펠콘 9 타입들은 60번 연속이었는데 그게 154번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리안이 90몇 % 성공률을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100%예요. 실패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회수율은 95.5%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카본 코리아니까 그 받는 게 사실은 카본을 받는 겁니다. 1단하고 2단은 보시면은 이거 페이로드 페어링이 알루미늄 하니콤 코어에다 CFRP 베이스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스테이지라는 것도 알루미늄 하니콤에 CFRP 베이스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퓨얼 탱크 이거는 알루미늄 리튬 얼로이에 프릭션 스터 웰딩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금속재입니다. 알루미늄 리튬 얼로이 엄청 비싸잖아요. 알루미늄보다 10% 가볍고 10% 강도와 강성이 높거든요. 근데 가격은 뭐 한참 비쌉니다. 리튬이 다른 데 쓰니까. 그 대신 뭐 이런 데 썼을 때 잘 받아내기만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리튬 원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그 신생국 조그만한 그 소형 발사체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지금 위성 쏜다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서 뭐 7년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형 발사체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 말고 작은 그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데, 그게 이제 로켓랩이라는 데서 이제 하는데, 얘들도 그냥 지금은 익스펜더블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려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카이스트의 그 인공위성들도 이제 이거 타고 간다고 이제 견적받고 그러고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쏘고 일단 내려올 때 낙하산으로 이렇게 탁 펼쳐지면 속도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헬기로 이렇게 탁 떠가지고 이제 데리고 온다라는 거거든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헬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실패인데 하여튼 뭐 이걸 수거해야 쓰니까, 저거가 바다에 꽝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못 쓰는 거니까 잘 받고 나서 검사 잘 해야 쓸 수 있는 거라서 아직은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국제 시장에서 판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들 재사용하려고 할 텐데, 재사용하고 나 다시 쏘올래 하면 그래 뭐 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재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격도 있고. 이제 스페이스X가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사실은 미 정부랑 서로 같이 만든 거긴 한데, 미 국방부 내에 우주군이 있고 SMC라는 데가 있고 LE라는 데가 있거든요. LE가 론치 엔터프라이즈라는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재사용 관련된 내셔널 세큐리티 스페이스 론치 임무 관련된 표준 지침 등을 제정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재사용 발사체 시스템에 대한 지침, 뭐 추가 사항, 뭐 동적 소모품, 우리 이제 그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쭉 있습니다. 비공개긴 한데 저는 사실은 다 갖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제 갔다 와서 해야 되는 테스트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긴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첫 번째 메이든 시퀀스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발사할 때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을 사실은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다시 하는 중간에 인스펙션이라는 절차가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발사했던 것을 그대로 하되 검사를 되게 심하게 한 번 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닦는 거,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형상 자체에 변화 있는지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서 퉁 박은 거 없는가, 그 다음에 데리고 오면서 뭐 이렇게 하중 들어간 게 없는가, 이런 것들 이력들, 그다음 플라이트 하면서 정상적인 플라이트이 됐는지 플라이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을 빨리 해서 얼마 만에 한다고요? 아까 21일 만에. 얘로 들어오면, 요렇게 들어오면 얘로 이렇게 바꾸는데 21일이라. 여기 보면 까만색 있죠? 까만색. 요 까만색이 원래 다리인데 다리는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리 새로 이제 끼우는 거죠. 새로 해서 끼우는 건데, 요거 하는데 21일 만에 끝내버린다니까. 검사하고 수리 부품 붙이고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부품 붙이고. 그걸 어디서 하냐면 스페이스 X는 알아도 행거 X는 모르더라고. 이렇게 행거 X라는 곳에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발사체가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거 X의 모든 기술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형 발사체는 요즘 뜨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소형 발사체는 페가수스 얘기할 때
오비탈에다가 페가수스 싣고 가가 107km밖에 못 쏘니까 시장이 없어가지고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또 지금은 왜 아니냐면 긴급하게 그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될 일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위성이 작아지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이렇게 막 군집 운영하는 일이 많거든요. 40기를 운영하기 위해 했는데 2대가 떨어졌어. 그러면 2대가 떨어졌는데 누리호에다가 2대 때문에 누리호 또 쏘라고? 누리호 기준으로 보면 한 70기까지도 한 방에 쏠 수 있는데 70기인데 2대 때문에 쏘라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나 뭐 ADD의 이런 이제 고체 연료 발사체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시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랩탑 쓸 때 얘기고, 지금 핸드폰만 올려도 핸드폰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찰 활동이 많으니까 전부 다 작아졌기 때문에 페이로드가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호 요번 올라간 거에 카이스트의 차소 2호가 180km예요. 180km. 조금만 살을 빼면 아까 페가수스에도 실려갈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80km 정도. 여기 보면 이제 이노스페이스 한 500km 노리고 있고, 페리지도 바꿨거든요. 이제 바꿔서 한 100km 이상 생각하고 있고, ADD는 사실은 뭐 가지고 있다고 봐도 그 백곰 뭐 이거 현무 이런 애들 막 700km 가고 10cm에다 팍팍 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그 실패한 그 에어론치드 로켓은 다시 재조명 받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미국 다파에서도 알라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새로 론치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F-15 전투기거든요. F-15 전투기가 되게 딱 크단 말이에요. F-22 랩터 전투기만큼 크기 때문에 얘가 페이로드가 커요. 그래서 얘가 뭘 붙일 수 있냐면 벙커버스터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벙커버스터라는 게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쏘면 벙커에 숨어도 뚫고 들어가가지고 죽이는 그거 벙커버스터 있잖아요. 그게 22톤쯤 되거든요. 2.3톤쯤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2톤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2.3톤짜리를 달고 올라가서 이제 쏘는 거죠. 근데 이 기체 자체가, 우리도 F-15 있습니다. 대구에도 60대 있습니다. 대구에 60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발사체로 쓰겠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 발사체를 써야 되겠죠. 그럼 KF-21이라고 새로 나온 전투기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조금 딱딱딱딱 해보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3km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큐브위성이 요번에 이제 누리호 쏠 때 큐브위성 많이 나갔잖아요. 6개 막 나갔어요. 걔들이 딱 3km짜리들이거든요. 걔들 이제 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또 기술 개발을 좀 더 하면 우리도 K 알라사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재사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주 관광이죠. 그러니까 우주 관광은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갈라틱 같은 곳에서 이제 합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그 스페이스X랑 똑같습니다. 저 둘이 특허 분쟁도 한번 했어요.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기술만 떨어지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km 정도 올라가서 한 3, 4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버진 갈락틱 거는 이제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더십이 있고 에어론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더십이 있고 마더십에서 오비터를 쏘아 올려서 87km에서 우주를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자리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거 던져가지고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당연히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CNC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렇고 이제 보면 이제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갈라틱은 88km, 제프 베이조스는 100km.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 며칠 차이거든요. 한 9일 차이죠. 9일 차이로 왼쪽은 88km, 이제 이쪽은 이제 100km. 100km에 칼만 라인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주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주 관광이 맞고 이건 우주 관광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들이. 근데 이제 이것도 우주 관광이라고 봐야 되는 게, 미군도 보면 미군은 80km 이상을 또 우주라고 봅니다. 이제 뭐 딱히 학술적인 게 아니라 그 제일 먼저 그 우주의 경계가 어딜까를 고민한 분이 칼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딱
요 정도다라고 한 그거에 따른 거지. 아직도 경계는 모호하지만 어쨌든 국제 조약 같은 데는 100km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요걸로 마치는데요. 보셨다시피 국제적으로 세계 시장에 발사체를 뭘 내놓고 싶으면 재사용 기술 없이는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러려면 회수 성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